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5단원 함수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41번부터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함수 fx랑 gx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 합성 g 인버스가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g 인버스 x가 f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g 인버스만 찾으셔가지고 f랑 합성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gx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gx가 x-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y는 x-3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려면 x는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고 했죠. 자, 그래서 x는 y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x랑 y를 위치를 바꿔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3, 이게 지금 제가 찾고 있던 g 인버스 x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fx한테 집어넣읍시다. 자,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f 지금 x 더하기 3이니까 결국 이 식은 2 곱하기 x 플러스 3에 더하기 1이 되면서 2x 플러스 7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a의 값은 바로 2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은 7이었다. 셔서 이제 a 곱하기 b는 정답 14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42번입니다. 지금 fx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값이 3이 나오더라. 그랬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 인버스도 물론 이제 구하려고 생각을 해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f 인버스 그리고 f 그 다음에 또 한 번 f 인버스가 있다 보니까 자, 꼴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오히려 양변에다가 f를 하나 합성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f 합성하시게 되면 좌변에 f 인버스가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이 식이 간단하게 f 합성 f 인버스 a가 f3이 된다라고 되면서 또 여기도 f랑 f 인버스가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a가 f3이었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만 f에다 집어넣으시면 될 테니까요. a의 값은 정답은 28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43번입니다.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와 그리고 함수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고 했네요. 그랬을 때 g15의 값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선 어떤 게 나와 있냐면 f 합성 gx가 그냥 x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볼 때 이제 f랑 g가 서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에선 역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가 바로 g다라는 거. 자, 그럼 문제에서 g15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g15의 값이 내가 예를 들어 별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별 구하기 위해서 그쵸? 양변에 역함수 f를 합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내가 15가 f 별이다라는 식을 얻게 되면서 f에다가 별을 집어넣어서 15가 된다. 즉 그 별 값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좀 간단해졌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건 f0, f1 그리고 g8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fx라는 식을 2차 함수니까 만들어 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자,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그쵸? 3개가 있죠? 그럼 조건도 몇 개 필요해요? 그쵸? 3개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조건 3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A, B, C를 무조건 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셔야 되겠고, 자, 지금 현재 F0은 0이다 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C가 0이 된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씁시다. F1은 3이니까요 1 집어넣읍시다. A 더하기 그게 3이 나온다는 거 하나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G8은 2입니다. 그러면 이 G8은 2이다 해서 양변에 F 합성해 주시게 되면 서로 사라지고 여기는 F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F2의 값이 8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것도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2 집어 넣으셔가지고 4A, 빨간색으로 씁시다. 4A 플러스 2B가 뭐가 나와요? 8이 나온다. 자, 그러면 2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2A 플러스 B가 4가 된다가 되면서 아래에서 위 빼주시게 되면 A의 값은 1 그리고 B의 값은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랑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fx란 녀석은 x제곱 플러스 2x였던 거고요. 나 지금 구하고 싶었던 건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15가 나올까? 그 별이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집어넣어야 15 나올까는 당연히 이렇게 식 세우셔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이다.
인수분해하시면 x 플러스 5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되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3일 겁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누군가요? 라고 하면 자 3이 될까요? 그렇지요. 말을 잘못했어요. 자, 3이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문제 조건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5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 즉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44번입니다. 지금 문제 엔딩을 좀 보시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f라는 함수는 나와 있는데 g라는 함수는 따로 나와 있진 않잖아요. 자, g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g가 함수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함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선 g1의 값은 3, g2의 값은 5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 말인 즉슨 g는 그렇죠,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겠죠. 그러면 옆에다가 제가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게 g 합성 f4인데, 자, f4 값은 지금 5로 간다는 거 나와 있으니까 g5의 값인 거고요. 더하기 f 합성 g4, 이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G5가 뭐가 나올지 또 G4가 뭐가 나올지를 잘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G의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G라는 녀석은 1, 2, 3, 4, 5 그리고 공역도 1, 2, 3, 4, 5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G1은 3이다. 그래서 1일 때 3으로 간다. 그리고 2일 때 5로 간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G5의 값은 크면 클수록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G5가 될 수 있는 함수값을 다 찾아보시면, 자, G5의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4밖에 없습니다. 왜?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G4의 값도 생각해 보시면 나올 수 있는 게 G4의 값도 1 아니면 2 아니면 4입니다. 물론 G5가 만약에 1이 됐으면은 그러면 G4 값은 1이 될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누가 뭘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그걸 선택할 수 없다.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4점짜리 문제의 경우에 보통 어떻게 내냐면,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게끔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뭐 많지도 않잖아요, 경우가. G5가 1인 경우, 2인 경우, 4인 경우를 그냥 다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G5라는 값은 어쨌든 크면 클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5가 1인 것부터보다는 4인 것부터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G5가 4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5를 이렇게 4로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4 더하기, 이번에는 G4가 G4 값을 정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4를 선택했으니까 G4가 될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입니다. 자, 그러면 G4가 1이거나 혹은 2였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자, G4가 1일 땐 그러면 F1 값 찾아보면 2입니다. 자, 그러면 4 더하기 2가 돼서 6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G4의 값이 1이 아니라 2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F2의 값은 1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 자, 5가 정답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6이랑 5는 이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G5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G5가 2라고 했을 때는 함수가 5가 2로 이렇게 향한다. 그러면 우선은 계산을 할 때 2 더하기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G4 값을 정해야 되는데 G4 값은 2는 선택할 수 없고요. 1 아니면 4입니다. 자, 근데 1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 전에 결과 봤었죠. 여기가 1이어 버리면 F1 값은 2가 나오게 되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됐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번엔 G4가 4였을 경우인데요. G4 값이 4이면 F4 값은 뭐가 나옵니까? 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5가 되면서 7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대값이 7인 상태인 겁니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G5의 값이 2도 아니고 4도 아니고 1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그러면 G4가 될 수 있는 거는 2 혹은 4인 건데, 자, 2라고 했었을 때는 그 값이 1이 된다. 그래서 2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G4 값이 4였다면은, 자,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F4 값이 5였으니까 1 더하기 5가 되면서 6이 됐었겠죠. 자, 그러니 결국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네 번째 경우인 7인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로 한 건 6가지 경우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고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지금 그림 자체가 x가 0 이상이다 해서 정의된 두 함수 f랑 g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y는 x가 나와 있는데 g 인버스 fc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f랑 g 말고도 사실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여기 y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y좌표는 뭔가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저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y는 x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b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자, 여기서 점선이 하나 보이시죠? 자, x가 b일 때 y는 x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값도 b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에 c일 때도 보시면요, 이렇게 이쪽 지점이 c가 된다는 거, 또 d일 때는 d, 2일 때는 여기도 2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g 인버스 fc인데, 자, fc 값을 먼저 찾아보시면 함수 f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 함수예요. 자, 이 녀석에 c를 대입하시게 되면 그 함수 값이 b라는 게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g 인버스 b가 되겠고, 자, g 인버스 b가 된다는 거, 이 값을 찾고 싶어. 모르니까 별이라고 더.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양변에 g를 합성해 주시면 g 별이 바로 b가 되는 그 별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자, g는 언제 함수값으로 b를 갖습니까? 하고 찾아보시면은 바로 이때죠. a를 g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b가 나오죠. 그러니까 별의 값은 바로 a였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어렵게 찾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양변에 합성을 하는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46번입니다. 지금 세 집합 xyz가 나와 있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그리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보시면 f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체크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만약에 x 교집합 y의 원소라고 한다면 gx-fx는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조건을 보시게 되면 x 교집합 y의 원소는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겹쳐있는 원소가 2와 3과 4입니다. x가 2 또는 3이거나 혹은 4이게 됐을 때는 fx-gx의 값이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단순하게 이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게 좀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씩 좀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우선은 기억부터 좀 보겠습니다. 함수 g 합성 f의 치역은 z이다 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g 합성 f니까 우선은 f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함수로 g가 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원소는 1, 2, 3, 4, 그 다음에 여기 2, 3, 4,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에 여기서는 3, 4, 5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지금 g 합성 f의 치역은 z니 하고 묻고 있는데 이거는 우선은 여기 있는 fx-gx가 1이 된다라는 거를 먼저 좀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x에다가 2나 3이나 4를 집어넣었을 때는 항상 차이가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자, 써주면은 f2-g2는 1, f3-g3도 1, f4-g4도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 자, f2랑 g2가 1씩 차이가 나야 되니까요. 이런 거죠. g2 값이 그러면 3이랑 4랑 5를 일단 함수값으로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가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f2-g2에서 얘는 3 또는 4 또는 5인데, 자, 그럼 f2 값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값이 커야 할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잘못했네요. fx-gx가 1인 게 아니라, 그쵸, gx-fx가 1인 거죠. 자, 이걸 잘못 썼네요. 어쩐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조건이 아직 잘 와닿지가 않는다면 숫자를 몇 개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만약에 3이면 f는 2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함수값이 4가 나왔으면은 3이면 되는 거고, 얘가 5가 나왔으면 여기가 4이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g랑 f랑 서로 이렇게 함수값이 똑같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2-F2는 뭐 1이라서 G2 값이 3이었고 F2가 2였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G3-F3도 1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G3 값도 3이고 F3 값도 2일 수 있잖아요. 자, 이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이럴 수가 없죠. 자, 왜 없냐면 F가 현재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1대1 함수이므로 F2와 F3은 같은 함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2랑 F3, F4 값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G2, G3, G4 값도 다 달라야만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여기가 3, 2, 4, 3, 5, 4 이렇게 함수값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국 G라는 녀석도 함수값을 다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G 합성 F 함수를 만들게 됐을 때, 자, 우선 아무렇게나 만드세요. 이렇게 1, 2, 3, 4, 1, 2, 3, 4가 이렇게 대응이 된다. 자, 그래 놓고 나서 G도 2, 3, 4, 5를 대입하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3한테, 누군가는 4한테, 누군가는 5한테 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5는 하나 남았으니까 다른 데도 가고.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치역 자체도 그냥 Z 공역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고 하셔서 기억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지금 이거 조건 잘 됐나? F2 값이 3이 나오면 G2 값이 3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이 원칙에 맞게끔 해봅시다. G2일 때, 자, G2일 때, G3일 때, G4일 때 각각 이 값이랑 1씩 차이 나야 되니까, 자, F2 값이 지금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G2 값은 4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2, 3, 4일 때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자.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는 F2 값이 2, F3 값이 3, F4 값이 4였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G2 값은, 자, F2 값보다 하나가 커야 되니까 이때 3, 이때 4, 이때 5가 나오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F1 값은 5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G5 값은 뭐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F 인버스 5는 2보다 크거나 같니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F5 값은, F5의 인버스 값은 지금 1이 나와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보다 항상 커야 되느냐고 지금 니은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발견했어요? 꼭 그 F 인버스 5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도 되는 예시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발예를 하나 발견했으므로 니은은 그냥 곧바로 틀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4번, 5번이 일단 지워지겠고, 자, 결국에는 이제 기역과 디귿. 네. 디귿이 이제 맞냐 틀리냐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3번을 찍죠. 디귿도 맞다. 여기서 가는데, 이거 정답이 1번이었을걸요? 16번에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디귿은 또 틀리냐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F3보단 G2보다는 F1이 클 때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F3, 이건 일단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F3 값 뭐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고, F1 값 뭐라고 돼 있어요? 5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설정은 잘 맞게 한 겁니다. 요거 3이고 이게 5다. 일단 이렇게까지 설정해놨어. 자, 그렇게 되고 나서 G2 값은 뭐로 나왔어요? 3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F3 값이 현재 3인 상태고 G2 값도 현재 3인 상태라는 거니까, 문제의 원하는 조건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워. 그럼 어떻게도 다르게 이걸 만족하는 걸 만들어야겠네요. 자, 어떻게 만들까요? 이번에는 2일 때, 3일 때, 4일 때 우리가 어쨌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G2-F2가 항상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G3-F3도 1, G4-F4도 1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내 맘대로 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F3 값보단 F1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F1 값은 일단 5가 나와야만 합니다. 왜냐? 다른 F 값들이 F에다가 2, 3, 4를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일 때 5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G2-F2는 1에서, 자, 얘가 지금 5가 나와버렸어. 그럼 G2 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네, 6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절대로 2, 3, 4는 함수값으로 5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1일 땐 F가 5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다른 걸 생각합니다. 자, F1은 5인 거고, 그 다음에 F3 값은 5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할까? 지금 3일 때 3이다 라고 해봤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됐었어. 그러면 3일 때 뭐 2인 걸로 해볼까요? 3일 때 2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G3 빼기 F3이 1이어야 되니까 G3 값이, 이게 있었고,
저기 뭐야 이게 아니지 G2-FE가 있었지. 자 G2-FE가 1이 나와야 하는데 자 G2 값이 FE 값을 뭐 한 3이라고 해볼게요. 자 FE가 3이었으면은 그러면 G2 값은 4가 나와야만 하겠죠. 그래서 G2 값은 이렇게 4가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F3 그리고 G2 그리고 F1을 생각해 볼 때 이 값은 5가 나왔어. F3 값은 2가 나왔어. 그리고 G2 값은 뭐가 나왔어? 4가 나왔어. 이런 상황에서 부등호 방향도 딱 만족하고 있죠. 부등호 만족하는 이 상황에서 F4 더하기 G2는 자 6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F에다가 4 집어넣어 봅시다. 자 F에다 4 집어넣으면은 4일 때는 뭐 4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G4는 G4 빼기 F4가 1이 나와야 되는데 F4 값이 4였어. 그럼 G4 값은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가 5야. 그러면 G4 값은 구할 필요 없었잖아. 자 그러면 F4 값은 일단 4가 나왔으니까 4 더하기 그리고 G2의 값은 4가 나왔었으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 플러스 8이 나오게 되면서 합이 12가 될 겁니다. 합이 항상 6이냐 물어봤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럼 반례를 바로 찾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디귿도 틀리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사실 경우는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반례를 하나만 바로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간결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게 12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좀 복잡해졌겠죠. 왜냐면은 될 수 있는 그 함수의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살펴봤어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47번입니다. 지금 집합 A 나와 있고요. A에서 A로의 함수 F랑 G가 있다 그랬는데 문제에서 G2 더하기 G 합성 F의 인버스의 1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G2 값을 살펴보시게 되면 G가 따로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까다롭다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저는 이것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G 합성 F라는 함수의 역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 준 것과 진배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난 이 값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나는 이런 걸 또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F를 한번 합성하게 되면은 식이 G 인버스 1 값이 바로 F 별이다 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좌변에다가 G를 한번 합성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 1을 G 합성 F의 별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역함수 표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G2 값부터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해봅시다. 자 G2 값은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하시면 F 합성 GX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결과값이 어쨌든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G2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찾아보시면 자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1이 나왔죠. 자, 결국 1이 나옵니다. 그러면 크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세모로 생각하셔서 F에다가 뭘 넣어야지 1이 나옵니까? 그건 왼쪽 함수를 보시면 되죠. 자 F에다가 뭘 넣어야 1이 나오냐를 보시면 그쵸 이렇게 보시면 내용물이 5를 집어넣게 되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5였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펼쳐주시면 이 값이 5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5인 걸 찾아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함수 G 합성 F 별이 1이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크게 생각합니다. G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올까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건 또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F에다가 자 여기 있는 함수가 gx인데 자 g에다가 예를 들어 x에다가 이제 세모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여기다 이렇게 세모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은 뭐가 나와요? 네, 이 함수 값은 f1 값은 뭐가 되느냐면 2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f에다가 요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성질에 의해서 이 함수가 언제 2가 나왔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x에다가 세모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2 나왔던 순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즉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딱 2가 나와주더라. 그러니까 세모의 값이 1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모의 값이 1이었다 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F 별이 바로 1이었다. 그러면 별값도 또 찾을 수 있겠죠. 야, F는 언제 1이었어? 라고 해보면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F가 이 별이 5였을 때 1이었습니다. 따라서 별의 값은 이게 5였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5 더하기 5 하시면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되겠어요. 되셨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8번은 45번과 중복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정답 1번이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가겠습니다. 49번입니다. 49번은 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별표를 좀 쳐놓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은 현재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마이너스 2, 9를 꼭지점으로 하고 0,-5를 지나는 2차 함수가 있다. 자, 여기서 f 합성 fx는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통 풀었을 거냐? fx의 식을 구했을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 알고 있고 0,-5 지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마 fx는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a 해놓고 자, x-2의 제곱 마이너스 9다. 그 다음에 a 값 알아야 되기 때문에 0,-5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는 0 집어넣으면 4a-9. 따라서 a의 값은 1이다 하셔가지고 fx를 이렇게 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f 합성 f를 했을 거야. f 안에다가 fx 진짜 집어넣어. x-2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f에다가 진짜 집어넣으시게 되면요, x-2의 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여기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또 뭐 제곱하고 해서 값을 구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자, 그런데 이제 좀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사실 제일 좋냐? 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F 합성 무언가를 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크게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그림을 봅니다. 지금 여기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값으로 마이너스 5를 가지는 순간이 딱 이때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x가 하나는 0이었을 때겠고요. 자, 다른 하나는 언제겠어요? 자, 요 지점이겠죠. 지금 요 지점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야, 2차 함수는 대칭이잖아요. x는 2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쪽이 0이었으면 당연히 한쪽은 4가 나오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 여기는 함수 값으로 마이너스 5를 가지려면은 여기 있는 이 내용물이 0이거나 또는 4여야만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 안에 있던 애가 누구였어요? 네, fx였었죠. 그러므로 제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건 fx가 0인 길 하나랑 혹은 fx가 4인 케이스를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실근들을 다 구해서 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fx는 0이다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fx는 0이다를 그쵸, 이거 fx 식 구해가지고 x-2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식 풀고 답 구하고, 또 fx는 4다 이용해서 또 이거 는 4다 해서 답 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요건 배워볼 점이에요.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 자, 지금 fx 값이랑 0이다 요거의 이제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죠. 아니, 교점의 x좌표란다. 실근을 찾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느냐? y는 fx와 그리고 y는 0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y는 fx는 여기 그려져 있어.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y는 0만 그리면 되죠. y는 0도 사실 그려져 있어요. x축.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생각해봐요. 어차피 얘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치? 2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의 합은요, 어차피 알파는 2보다 살짝 t만큼 뒤로 온 걸 테고 베타는 2보다 t만큼 살짝 앞으로 온 걸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둘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2-t랑 2 플러스 t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2 플러스 t, 2-t라는 게 아니라 t만큼 앞으로 간 거고 여기는 t만큼 뒤로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베타가 2 플러스 t인 거고요, 알파가 2-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시면 결국 그냥 4가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칭되는 곳이 만약에 2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대칭되는 곳을 2배 하시면은 양쪽에 있는 두 점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fx는 4도 fx 그려, 그 다음에 y는 4도 그려. 그럼 교점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여기는 감마라고 뒀고 여기는 델타라고 둘게요. 자, 그랬을 때 나 감마 더하기 델타 구해야 돼.
근데 감마 더하기 델타도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니 당연히 지금 2에 대해서 대칭돼 있잖아. 대칭 안 해보여도 대칭입니다. 네, 2에 대해서 대칭돼 있기 때문에 감마랑 델타도 결국 2에서 K만큼 뒤로 온 거, 얘는 2에서 K만큼 앞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 둘 더해주시면 그냥 가운데 거의 2배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합이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여기서 실근의 합 4,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의 합 4, 여기서도 교점의 x좌표의 합 4, 그래서 8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했었었냐면 요거 f 합성 fx가 마이너스 5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애가 0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4여야겠네. 근데 안에 있던 애가 fx였잖아. 그럼 fx가 0인 거, fx가 마이너스 4인 거 교점의 x좌표 다 찾으면 되겠는데, 합하면 되겠는데, 어차피 2에 대해서 대칭돼 있잖아. 그럼 요거일 때 4겠네. 요거일 때 4겠네. 더하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8이겠네. 이러고서 그냥 3번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게 되면 가장 좋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전 이게 안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fx 구하셔가지고 x-2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다 하셔서 x-2의 제곱은 9, 즉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5 또는 이거 마이너스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더하면 5와 마이너스 1 더하면 4가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4 구하셔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제가 먼저 알려드린 그 방법으로 숙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50번입니다. 지금 x는 1 이상인 함수 그 집합에서 f가 x에서 x로의 함수다. 그리고 fx가 다음과 같이 2차 함수의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fx와 f 인버스 x라는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 함수와 그리고 그 녀석의 역함수의 모든 근의 합이라는 건 교점의 그 x좌표의 모든 합 구해달라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그냥 기존 함수 fx와 그 녀석의 역함수, 자, 이 둘의 교점을 찾아서 교점의 x좌표를 찾으시면 될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교점은 항상 어느 선상 위, 그렇죠, y는 x 선상 위에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거에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그리고 y는 x와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 연립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되는 x가 1이랑 2가 둘 다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x가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둘 다 1 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이랑 2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둘을 다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정답은 3번 3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선생님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왜 교점 좌표 찾고서 더하시나요? 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교점의 좌표가 저 방정식의 근인 겁니다. 이렇게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또 51번부터 60번까지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